현재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위험한 원전 문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면 인류는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것은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이야기하기 앞서 일단 원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원전은 한국의 전체 전력에서 30%나 차지하고 있는 기저전력으로서 에너지 생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사능 누출의 위험과 폐로 비용에 대한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기도 하죠. 지금 당장 원전이 위험하다고 원전을 싹 다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이야기한 논조는 새로 원전을 건설하자는 것도 아닌 건설 중인 원전이나 기존에 있는 원전이라도 잘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돌려보자였죠. 그리고 요즘 탄소 중립을 위한 소형 모듈 원전이 다시 대세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니네 집 앞에 원전 생겨봐라, 자손한테 핵 폐기물 물려줄 거냐 등등 수많은 비판의 댓글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행했던 것은 어떤 국가든지 에너지는 경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그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려고 하는데 지금 봐도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그닥 좋지 않고 한국의 좁은 국토 안에서 공간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간헐성 문제로 태양광만 하더라도 낮이 긴 여름에는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지만 낮이 짧은 겨울에는 에너지가 오히려 부족하게 되는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유럽발 가스 대란이 일어난 이유도 이상 기후에 따라 바람 세기가 약해지면서 풍력 발전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대체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9월 유럽의 풍력 발전 비중은 9.3%에서 전년 동기 11.6%에 비해 2.3% 감소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에 비해 무려 3.6배 이상 증가했고 전기요금은 연초 대비 독일은 2.4배, 영국은 2.8배, 프랑스는 3.1배, 스페인은 3.4배 증가했습니다. 정말 후덜덜하죠.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꾸준하게 생산되고 공급되어야 할 기저전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기저전력을 보완하기 어렵다면 결국 화력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한전이 바로 이런 선택적인 문제로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가스보다는 저렴한 단가의 석탄 발전을 그동안 늘려오다가 탄소 중립 등 환경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LNG 화력 발전으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죠.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또한 다가올 겨울 등 당분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더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그 적자를 메우게 되겠죠. 현재 탈원전 정책 기조대로라면 앞으로 2050년까지 원전 제로가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모두 10개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4개인데 그중 10개면 꽤 상당한 숫자죠. 그리고 원전이 점점 폐쇄될수록 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으로 메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설계 수명을 연장하거나 중단된 건설 중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면 2060년쯤 원전 제로가 가능하고 10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2040년쯤 가동 중단이 됩니다. 즉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저 역시 원전을 한평생 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융합 발전 시대가 오면 원전을 더 이상 돌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원전은 어차피 지어졌고 이미 쌓여있는 사용후 핵 연료와 핵 폐기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싸리 처음부터 원전이 없었다면 그래 원전 지으면 안 되지, 환경오염도 되고 미래 자손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원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애를 더 신경 써야죠. 기존의 원전을 잘 활용만 한다면 2050년쯤의 상용화를 바라보는 핵융합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기 전 30년의 긴 시간 동안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원전이라는 뜻이죠.
에너지를 얼마나 싸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된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는 그만큼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번 중국의 석탄 대란이나 유럽의 가스 대란을 보셨다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결국 전력의 끊임없는 공급과 안정된 수급,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야 다른 나라보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로 원전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도 중수로 원전을 지었다고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원전을 핵융합 발전으로 가기 전까지 징검다리로 이용하자라고 정리하고 원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너지의 궁극적인 최종 병기라 할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융합 발전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국가들 간의 공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40년쯤 상용화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현재는 2050년으로 상용화 시기가 좀 더 늦춰졌고요. 원전은 핵 분열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지만 핵융합은 말 그대로 원전의 반대, 즉 분열이 아닌 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원전 기술과 핵융합 기술이 그렇게 동떨어진 기술도 아닌 거죠. 반대의 개념이니까요. 원전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라는 방사성이 굉장히 강한 원료를 쓰지만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합니다. 중수소는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별로 비싸지 않죠. 삼중수소는 수소의 또 다른 형제입니다. 이건 중성자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중수소와 달리 방사성 물질이죠.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3년이어서 가만히 두면 12년마다 절반씩 줄어듭니다. 중수소는 지구 표면의 70%를 뒤덮고 있는 바닷물에서 무한히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 35리터로 중수소 1g을 공급할 수 있죠.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정반대입니다. 삼중수소는 수소와 리튬을 충돌시켜 만드는데 재밌는 사실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문제의 중수로인 월성원전에서 부산물로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1년에 겨우 700에서 800g만 나온다고 합니다. 삼중수소의 1g의 값어치가 무려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요즘 석유가 1배럴에 약 80달러대니까 삼중수소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20년대 처음 삼중수소를 발견할 당시만 해도 방사능 폐기물에 불과했지만 군사기술의 주요 소재로 최근에는 핵융합 에너지의 연료로 알려지며 몸값이 더욱 올랐습니다. 이러니 중소로인 월성원전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앞으로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소의 핵심 재료인 삼중수소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걸 조기 폐쇄해버린다면 여러 가지 이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삼중수소는 이렇게 자연상에서 존재하는 양은 적은 편이지만 핵융합료 내에서 리튬과 중성자의 반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연구 중입니다. 주로 배터리 등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은 지구상의 매장량이 풍부한 편이며 바닷물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싼 값의 리튬을 추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바닷물에는 약 2,300억 톤 가량의 리튬이 녹아있다고 추정되는데 이 정도의 양은 앞으로 1,5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화석연료의 매장량에 비하면 무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는 전 우주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또한 수소는 주기율표 제일 첫 번째 원소로 전자가 한 개뿐이어서 핵융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연료가 있더라도 그 양이 한정적이라면 미래 에너지로 보기는 어렵죠.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인해 수소는 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수소 1g과 삼중수소 1.5g이면 석탄 20톤과 맞먹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라늄 1g이 석탄 3톤과 맞먹는 전력을 생산하는데 원전에 비해 핵융합 발전의 효율이 훨씬 높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핵융합 발전은 원전의 우라늄 원료 소모량의 3분의 1밖에 안 되면서도 에너지 방출량은 4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전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또한 원전처럼 폭발의 위험성도 절대 없습니다. 만약 지진이나 화재 등 어떤 이벤트가 생긴다면 핵융합로는 순식간에 꺼져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플라즈마 온도를 1억 도 이상을 장기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공태양인 K-스타, 즉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장치가 2019년 2월 13일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연구 장치 중 세계 최초로 중심 이온 온도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고성능 플라즈마를 1.5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 2020년 11월에는 20초 이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태양 중심 온도인 1500만 도의 7배나 되는 엄청난 온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결국 태양보다 중력이 훨씬 작은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태양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빠르게 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는 실험용 고성능 초전도 토카막, 즉 이스트를 이용해 플라즈마 온도를 101초 동안 1억 2천만 도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트를 이용해 플라즈마를 1억 6천만 도로 가열해 20초 동안 유지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장기간 1억 도 이상의 고온,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인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동북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카다라슈의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본부가 있습니다. 이터는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땅 위의 인공태양으로도 불린다고 하네요. 유럽연합과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등 7개국은 2007년 공동으로 이터 국제기구를 출범하고 같은 해 핵융합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예산은 EU가 45.46%, 나머지 6개국이 각각 9.09%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터 국제기구는 2025년까지 핵심 시설을 완성해 첫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2035년 완공해 본격적인 핵융합 실험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5%를 넘어섰고 이터는 소모전력 대비 10배의 전력을 생산해 각종 기반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터는 소비전력 대비 40에서 50배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실증로 구축과 나아가 2050년대 핵융합 발전소 상용화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핵융합 실증로는 이터와 달리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은 3차 핵융합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 K-대목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각국은 2030년대부터 핵융합 실증로를 건설해 이터 운영이 끝나는 2040년경부터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은 핵융합 에너지 전문가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연간 10억 위안, 우리 돈 약 185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며 유럽연합과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 후속 세대 양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터 사업의 분담금 대비 인력도 중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책을 맡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명 인공태양,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는 시기를 2050년으로 본다면 제가 왜 기존의 원전을 잘 이용해서 징검다리 역할로 이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된다면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다 씹어먹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